오늘은 건강한 임신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할까 합니다. 첫째는 남녀 모두 100일 정도의 그 준비 기간을 갖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 하나를 살 때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아기를 갖는 문제를 계획하지 않고 임신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풍진주사 맞고 간염주사 맞고 하는 그런 차원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증상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겠고, 당연히 월경 상태라든지 또 남성의 그 정자 상태에 대한 간단한 검사들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남녀 모두 준비가 필요한데, 특히 남성의 정자의 경우는 처음 생성돼서 배출될 때까지 총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즉 10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미리 술, 담배도 줄이시고 또 운동도 늘리시고 하는 등의 건강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월경이라는 것은 인체의 어떤 건강 신호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월경의 상태를 반드시 체크하고 이상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수족냉증이라든지 하복냉증, 두통, 또 손발 저림이라든지 만성 피로, 이런 것과 같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임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거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평상시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이고, 부부가 함께 출산 후 양육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미리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두무냉통, 복무열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두무냉통, 복무열통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머리는 시원하게 해서 병이 생기지 않고 배는 따뜻하게 해서 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것은 머리 쪽은 항상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고 아랫배 쪽은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건강의 기본을 담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임신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머리 쪽으로의 뇌 혈류 순환이 충분하게 잘 되어야지 뇌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이 원만하게 전달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아랫배 쪽이 따뜻해야지 자궁과 난소 쪽으로 혈류 순환이 좋아지면서 임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족냉증, 하복냉증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그렇고, 그 외에 뭐 두통이라든지 가슴 답답한 증상, 또 어깨 통증이 있는 것과 같이 인체 상부 쪽으로 열이 몰리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반드시 이 원칙을 생각을 하시고 머리는 시원하게, 아랫배는 따뜻하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럴 때 반신욕이라든지 수족욕, 또 아랫배에 뜸을 뜨는 것,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잘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내 몸의 세포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우리가 기혈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은 공기를 들여 마시고 또 음식을 먹는 것으로 기혈이 생성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좋은 것은 기혈이 되면서 우리 몸에서 쓰이게 되고, 또 이제 노폐물로 또 한편 생기게 되면서 밖으로 배출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생성된 기혈을 통해서 내 몸의 세포가 구성되는 것인데, 정자, 난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세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좋지 않은 상태인데 혼자서 정자, 난자만 생생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잘 먹는 그런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정자와 난자의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상태가 몸에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 음식을 가려 먹듯이 우리가 임신 전에도 음식을 가려 먹어서 미리 전태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생활을 하는 게 좋을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임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무엇인가, 어떤 걸 먹어야 되는가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은 거르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하루 3번의 리듬을 찾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좋은 지방을 드시라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콜레스테롤은 여성 호르몬의 전구체가 됩니다. 이런 경우 좋은 지방을 먹지 않고 나쁜 지방, 즉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 섭취가 너무 늘어난다면 그 호르몬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 2g의 굉장히 소량의 그런 트랜스 지방 섭취가 지속될 경우라도 임신율과 착상률이 저하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실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패스트푸드라든지 또 인스턴트 식품 등에서 많이 섭취될 수 있는 그런 트랜스 지방을 꼭 피하시고 좋은 기름을 드실 수 있도록 하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입에는 굉장히 거칠지만 몸에 들어와서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빵이라든지 과자, 또 탄산음료 이런 부분에 들어있는 단순 당질류 에 의해서 우리 몸에 이제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나쁜 탄수화물들을 피하시고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소화될 수 있는 좋은 그 탄수화물들을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 하나는 한식 식단을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한식 식단만큼 육해공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골고루 이용하는 음식들이 없습니다. 모든 그런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조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영양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가 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DNA에는 현재 그 서구화된 식단보다는 우리나라의 그런 식단들이 보다 적합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몸 상태를 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재료를 이용한 한식 식단을 규칙적으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동의보감에도 체수불임과 체비불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수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몸이 말라서 임신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체비불임이라는 것은 너무 뚱뚱해서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체수불임이라는 경우는 보통 이제 혈액이 허해지기가 쉽고 또한 이제 난소 기능, 음기가 굉장히 허해지기가 쉽고 또한 어혈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임신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체비불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운이 허해지고 또 그 혈액 속에 어혈이나 노폐물과 같은 어혈이나 습담 같은 노폐물이 반복적으로 생기기가 쉬워서 혈액의 질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난소 기능의 저하, 또 착상률의 저하, 또 유산율의 증가 이런 것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칼로리의 섭취와 또한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요. 임신하기에 가장 좋은 체중은 체질량 지수로 봤을 때 20에서 24 정도 되는 수치를 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임신하기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비만인 경우들이 많아서 비만하신 분들의 임신에 문제가 일으켜지는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100% 정상 체중으로 떨어뜨리지 않더라도 약 5에서 10% 정도의 그 체중 감량만 일어나도 배란 상태의 호전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자연적인 임신율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난임 부부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편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부부들에게 사지를 움직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끊이지 않을 때 내가 생각을 그만두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면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처럼 계속 생각은 달려나가게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사지를 움직여 주시면 뇌로만 몰리던 기운이 사지 말단으로 퍼지면서 저절로 뇌가 약간 더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또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사지 말단을 움직여 보시기를 꼭 권유드립니다. 집안 청소도 좋고 달리기도 좋고 또 댄스도 좋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재밌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계속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108배 절운동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절운동의 경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든 낮이든 한 평의 공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한테 언제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일단 권유를 드리고요. 또한 이것은 좌우 대칭 운동이 되고 또한 굴신 운동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또한 저강도 혹은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호흡을 잘 따라만 하신다면 좋은 명상 운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